되게 어머니가 현명하게 너가 이렇게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이 너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오늘은 제 친구 중에서 되게 개성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되게 멋있는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학번 최석재라고 합니다. 저희 준우랑 많이 친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서울대를 왔는데 그럼 공부를 엄청 잘했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1등 대학교로 왔는데 혹시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거야? 내가 스스로는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갖고 분명 초등학교 때부터는 약간 나 진짜 공부 잘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치로 그게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정확한 점수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게 중학교 때가 학교 내신에서 수학, 과학 빼고는 정말 다른 거는 준비를 아예 안 하는 학생이었어갖고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 자기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그때 기준으로 학교 졸업할 때 상위 39%, 그러니까 이제 4등급.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다른 것까지 다 챙기면서 수시, 정시 다 챙겨서 졸업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졸업할 때 전교 5등, 내신 1.78. 이제 수능은 이제 이 수능 기준으로 국어 91점, 수학 100점, 영어 2등급, 물리 47, 화학2 39점 해갖고 이제 운 좋게 딱 서울대 갈 수 있게 100분이 100, 100, 100. 그 다음에 89%인가 해갖고 이제 서울대 왔지. 그러면 사실상 수시나 정시나 다 엄청 공부를 잘했던 건데 그러면 언제부터 서울대를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서울대를 가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야? 서울대를 가고 싶다는 진짜 약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막 스카이 하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막연하게 서울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내가 진짜 서울대를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한 거는 고등학교 진학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진로 관련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 내가 서울대를 가겠구나 딱 확신했던 순간이 있어? 내가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딱 3월 모의고사 처음 봤을 때 모의고사를 진짜 엄청 잘 봤거든. 그때 국수탐 다 합쳐갖고 100분위로 99.99%가 뜬 거야. 오? 나 서울대 갈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 정시황의 기질이 딱 있었던 거네. 그때 이제 딱 정시로 가야겠다. 난 정시로 서울대 가자. 추석제 서울대 정시 간다. 이제 두 과목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했지. 그러면 공부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잘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약간 부모님이 다양한 거를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셔갖고 이제 학원들을 다채로운 학원들을 많이 다녔거든. 중국어, 영어, 검도, 기타, 논술 이런 것처럼 약간 애들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걸 방과 후에 많이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학교에서는 이제 스스로 수업 참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었고 단원평가를 보던 시절이어서 단원평가도 이제 잘 보니까 나 공부 잘하고 나 머리 좋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수학 선행을 하는 친구였거든. 선행학습. 나는 이제 선행학습은 아예 안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너 인수분해 알아? 물어봤는데 인수분해가 뭐지? 내가 이거보다 모르는 게 있다고? 근데 처음으로 충격을 받아갖고 엄마한테 이제 집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럼 이제 너도 수학 선행을 시작하자. 부모님이랑 얘기했던 게 이제 영재고등학교라고 수학 과학만 전문으로 이제 해갖고 애들 영재를 양성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걸 입시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너도 준비해볼래? 라고 이제 엄마가 이제 나한테 물어봤었고 그래서 그걸 하자라고 해갖고 그걸 목표로 삼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학 선행을 시작했어. 영재고 입시를 위해서면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전까지 마지노선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끝냈어야 돼. 이제 나는 당시에 이제 수학 선행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치.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3학년 수준이었고 그래서 이제 급했던 상황인 거지. 수학 선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학원이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이제 그때 빠르게 혼자서 선행하고 약간 어머니가 도와줘야겠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어머니가 방과 후에 그 선행하는 거를 집에서 약간 도와주셨어.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해갖고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교 과정은 각 학기마다 문제집 한 권으로 빠르게 선행을 나갔고 중학교는 원리해설 문제집이라고 가장 기초 문제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수학의 정석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 보다니까 어머니 세대에 가장 유명했던 그치. 수학의 정석 그걸로 정석으로 이제 그걸로 해갖고 딱딱딱 빠르게 해서 선행을 끝내고 중학교 때 영재고 입시를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럼 나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부모님이 좀 선행을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원래
좀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남한테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은 아닌데 나 이제 선행하는 거 도와주시겠다고 옆에서 이제 준비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부모님이 따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 일부러 나 알려주려고 이론도.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어머니가 초반에 좀 도와주시고 너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지? 어머니가 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 문제집에 보면은 처음에 원리를 알려주는 파트들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이제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런 식이랑 앞서 배웠던 거랑 연결돼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꽤나 유혹에 약한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놀기 좋아하는 학생인데 선행한다고 열심히 한 거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오기로 약속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풀면은 보상을 주고 엄마가 계속 옆에서 동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 되게 어머니가 현명하게 너가 이렇게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이 너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랑 특히 엄마랑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치, 없을 수가 없지. 왜냐면 내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왜 이해 못하지? 근데 난 애니까. 그다음에 무엇보다 엄마가 내가 유혹에 약하니까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휴대폰도 앱 같은 것도 막 잠궈놓고 컴퓨터도 잠궈놓고 사용시간 막 설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놀고 싶으니까. 그렇지, 가혹하지 애한테. 어쨌든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 성향이랑은 가장 잘 맞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 이제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저학년 때까지는 뭐 중국어, 영어, 그치. 뭐 기타 이런 거 다 배우기 힘들거든. 근데 이제 부모님 덕분에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집중력이 약한데 그 약한 집중력을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속전속결로 정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선행을 나갔던 거라서 아마 이게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수학 선행학원을 다니면서 다녔으면은 이렇게까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공부를 결국에 잘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을 주셨던 거는 거의 태교 때부터 난 내 애는 반드시 책을 읽게 하겠다라는 걸 바탕으로 책을 굉장히 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거든. 책도 많이 사주고 뭐 책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읽었어. 그래서 그거 덕분에 소위 말하는 뭐 지문 봤을 때 독해력이라던가 이해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글 읽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바뀌어갖고 그런 책 읽는 습관이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자, 그럼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항상 그렇게 게임하고 싶고 휴대폰 하고 싶지만 부모님의 통제하에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됐었던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중학교로 가서는 혹시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그런 걸 설명할 만한 계기가 있을까? 사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리지 않고 왜 반에 한 명씩 있는 시끄러운 애 있잖아. 약간 반의 분위기 메이커. 그치. 하여튼 반에 약간 시끄러운 막 수업 참여 막 하고 막 선생님들이랑 막 얘기하고 이런 그런 학생이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학교에서도 약간 속된 말로 관종? 그래서 이제 관심 받기 좋아하는 관심을 더 줘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의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에서 보통 항상 하는 게 장기자랑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엄마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자기는 중학교 때 장기자랑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너도 해봐라. 나 이제 그 말을 옆에 듣다가 해볼 만한데? 이게 다 어머니한테서 그렇지. 오는 그런 근데 이제 장기자랑이 나가기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르고 내가 아기 때부터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 그래서 춤추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엄마가 나가서 엄마 때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 빌리진을 쳐봐라. 문워크 엄마가 보여주면서 이거 하면 너 진짜 학교에서 인기 스타일.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문워크 대단하잖아. 관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관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때 한다고 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랑 같이 해갖고 이제 한 달 동안 막 주말마다 계속 연습하고 이제 수련회 때 혼자서 나는 그게 아직도 얼마나 그건지 몰랐어.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 몰랐는데 나갈 때니까 나 빼고 다 팀인 거야. 몇백 명씩 앞에 몇백 있고. 명 앞에서 우리 한 학년에 450명이었거든. 와 진짜 많은데. 450명 앞에서 혼자서 그 빌리진 쳤었는데 다행히 그때 잘했어. 찢어놨어. 진짜 성공적으로 잘했고 내가 거의 마지막 순서였거든. 근데 진짜 잘해갖고 애들도 환호 엄청 많이 해주고 아직도 그때 그 무대의 화려한 조명과 애들 함성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그거 하고 이제 그때 단번에 이제 그 교내에서 엄청 유명해져갖고 나 계속 쳤던 애다. 혹시 연애도 그때 아니 그건 여자애들한테 그런 건 없고 인기는 없더라고 이게 남자애들이 좋아해. 남자애들이 좋아해. 여자애들은 안 좋아하고 남자애들이 좋아해. 근데 뭔지 알지? 그 반에서 항상 시끄러운 애들이 시끄러운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아. 어쨌든 그래서 연애는 뭐 됐고 이제 대신에 애들한테 유명해져갖고 아직도 중학교 동창 만나면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춤춘 거. 춤춘 애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모건중학교 다니는 중에서 최석진을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모건중 마이클 잭슨으로. 그렇지. 정확했어. 완벽히 똑같았어.
진짜 부모님이 되게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되게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네. 공부는 중학생 때 어떤 식으로 했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영재고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선행을 끝냈잖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영재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막차가 그 중학교 1학년 KMO라고 수학 경시 대회가 있어. 올림피아드요. 왜냐면 그게 영재고에서 보는 시험이랑 시험 결이 거의 비슷해갖고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영재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영재고 준비 학원을 들어갔지. 그래서 결국에 중학교 학교 내신은 오히려 덜 챙겼던 것 같아.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5시 정도까지 학원을 가서 저녁 10시까지 수업하는 걸 매일매일 하고 방학 때는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10to10 해서 계속 매일매일 그런 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원래 잘하고 원래 관심이 많았던 수학이랑 과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열심히 안 했어. 학교 내신은.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부터 온전히 영재고 준비 학원만 수학, 다녔지. 과학에만 올인을 했던 거네. 이제 그래서 KMO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하고 중학교 1학년 때 KMO 그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를 중학교 1학년 때 준비하면서 그 영재고 준비할 수 있게 수학과학 진도를 나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다 같이 영재고 입시반으로 합류해갖고 중학교 2학년 내내 영재고 입시반에 있다가 중학교 3학년 5월달 영재고 입시가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영재고 입시가 모든 게 끝나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학교가 나한테는 더 재밌었어. 오히려 학교가 나한테는 약간 진짜 친구들이 있고 더 편안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공부 오히려 더 안 하고 애들이랑 그치, 다 즐겁게 놀 수 그랬었겠네.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학교 가는 걸 오히려 좋아했는데 그래서 방학을 오히려 안 좋아하고 방학에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야 되니까 중학교 때는 그래서 내신 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학원을 다니고 내신 기간은 학원이 쉬어 내신 준비하라고.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 2주 정도에는 수학 과학 준비하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를 내가 내신 학원을 다녔던 건 아니라서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공부하는 시험 것처럼 준비만 공부해서 하고. 그냥 딱 뭐 지문 외울 거 외우고 이러고 그냥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이런 방식으로 봤던 것 같아. 그런 모습이랑 비교해서 고등학교 때는 혹시 어땠어? 뭐 고등학교 때도 얼추 비슷하긴 한데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 원래. 그렇지. 차이점이 있으면은 이제 영재고 입시를 나는 영재고를 결국에 중학교 때 떨어졌고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 내내 버닝아웃이 왔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다시 다짐을 했단 말이야. 학교 생활의 태도는 크게 안 바뀌었는데 차이점이 있으면은 영재고 준비 공부에서 그게 대학을 입시 위한 준비로 전체적인 바뀌었다. 교과목을 다 공부하게 됐다. 그렇지. 약간 이런 그래서 거네. 뭐 학원 다니는 것도 영재고 입시 학원에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다 각종 교과목을 공부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고 학교에서는 약간 선생님들이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수업 시간에 참여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 대답도 발발하고. 많이 해주고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사실 그러면 뭐 학교 생활도 엄청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수시도 어느 정도 꽤나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수시는 아예 지원을 안 했던 거야? 사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내가 고등학교 배정받은 곳이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어서 전교 1등 이렇게 해갖고 수시로 가는 학교인 경우가 많아갖고 수시로 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원래 준비했었거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꾸준히 잘 보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딱 첫 모의고사 때 대박이 터진 다음에 이건 그냥 정시로 가야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사실 모의고사를 6번 정도 보잖아. 근데 6번 모의고사 전부 다 가장 못 본 모의고사를 기준으로도 서울대는 정시로 무조건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재수없는 편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뭐 맞는 말인데 그렇지. 뭐. 내가 수시 준비한 거는 수능 후 면접 전형으로 납치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 하나, 연대 하나, 고려대 하나 이렇게 썼고 내가 서울대 수시를 자전을 썼어. 아 진짜? 그럼 우리 동기였을 수도 있는 거네? 동기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그 자전 컷이 1.78인가 그러더라고. 내가 딱 내시가 그래? 똑같아갖고 혹시 되나 하고 이제 썼는데 아깝게 안 돼갖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가 남잖아. 이 3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최저가 4 모여갖고 운이 좋으면은 4 모를 다 못 맞춰갖고 내신이 1.0이 아닌데도 아래가 털려갖고 스나이핑 그치, 가능한 그치. 학과들로 의대 3개를 부모님은 날 의대를 가는 걸 조금 더 원하셨던 편이어서 총 6개를 어쨌든 지원은 했다. 근데 이제 수시는 안 갔다. 고등학교 때 혹시 생활 패턴이라던가 공부 습관 이런 건 어땠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고등학교 때 일상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 갔다가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갔다가 늘 약간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PC방도 가고 PC방 갔다가 학원도 놀아줘야지. 약간 늦고 뭐 이런 큰 틀은 계속 늘 똑같았어. 난 야자를 안 했거든. 야자를 안 가고 학원을 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거든. 근데 하나 확실했던 거는 내가 내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겠다. 생활 뭐 반복되는 습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한 거는 딱 고등학교 3학년 되자마자 수능을 볼 때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뒤에 머리가 완벽히 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능 보는 날 6시 반에는 늦어도 무조건 일어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되자마자 무조건 맞췄던 습관은 저녁 12시 되기 전에 무조건 자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그러니까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일찍 가서 애들이 오기 전까지 공부하고 애들 오면 그때부터 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1년 동안 6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던 거야. 무조건. 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너가 한 말대로 애들 막 등교하고 이제 1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그 아침 조회하고 이러면 사실 그때 공부 제대로 안 되잖아. 맨날 애들이랑 놀고 아, 어떻게 돼? 안 돼. 웹툰 얘기하고 애니 얘기하고 막 그게 진짜 현명했던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동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럼 목동 키즈라고 할 수 있겠네? 아이, 아무래도 목동 키즈. 진짜 내가 목동 키즈가 아니면 솔직히 목동 키즈가 없어. 없지. 그럼 혹시 목동 키즈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랄 게 있을까? 이 목동 키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실